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대 방류 용인입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한일 정상이 만났는데요. 그 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은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상 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오늘 첫 번째 이제 이슈인데 네.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한일 정상 30분간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윤 네. 대통령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오염수 방류를 점검하는 과정에 이 우리 한국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 또 방류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 그리고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기시다 총리, 한국 국민의 건강과 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방류 과정을 점검하는데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회담 이후 일본 측의 확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 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이 두 정상의 만남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한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일본 측에 당당히 요구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며 실익이 없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방류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방류를 점검할 때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방사성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이 방류를 중단하겠다. 이런 동문서답을 했고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잠정 보류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제 외통위에서 그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설전이 오고 갔죠. 네. 그 오염수 처리 용량 그리고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이 그 문제로 지적이 됐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하루에 이 지하수 100톤이 들어가서 섞이면서 이 오염수가 생긴다며 이러면 결국 오염수가 3만 톤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에 외교부 지하수가 더 이상 원자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 알프스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IAEA 보고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 최종 보고서는 일본이 준 시료를 가지고 검증을 한 것이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100% 보장한다는 말이 없다. 그리고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에 외교부 시료는 충분히 교차 검증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방류된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가 이 현재 방류하려는 농도보다 훨씬 세다며 2013년 이후에 수산물 점검을 7만 건을 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일본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기시다 총리가 지금 여름 방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름 방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오염수 공방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착지는입니다.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가 무리하게 중점이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더욱더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야간은 이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고속도로를 둘러싼 신경전이 오히려 더 이제 거세지고 있는 양상인데 네.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그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이 무리하게 변경이 된 것이고 이는 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정조사로 이런 의혹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1조 8천억 원의 사업이 원희룡 장관의 한마디로 백지화가 됐다며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백지화는
또 다른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지난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 인수위의 1호 과제가 이 대통령 처가에 특혜 몰아주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 가짜 뉴스를 통한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노선을 검토하는 용역의 발주도 또 업체 선정도 모두 네. 문재인 정부였다며 인수위에서 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이런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했네요. 네. 원 장관은 이제 뭐 바로 이제 이런 사실에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에 고발을 한 건데요. 네. 이 고발장에서 원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의 땅에 위치한 강상면 노선으로 변경을 했다.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이 고발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SNS에서 이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민주당이 멀쩡하게 진행되는 사업을 모략해서 중단시켰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또 양평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오는 17일에 원희룡 장관을 불러서 이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를 이어가고요. 이후에 아마도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이고 또 일부에서는 특검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검 추진까지.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30년 만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지 대략 뭐 한 달여 만에 방통위까지 통과를 하고 또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하면서 네. 30년 만에 분리 징수가 시행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보통 보도에서는 KBS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네. EBS의 수신료도 같이 이제 분리 징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신료 안에 KBS와 EBS 수신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은 됐지만 지금 뭐 분리징수 시스템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적어도 한 10월까지는 전기요금 보지서에 전기요금과 그리고 TV 수신료가 함께 나오는데요. 분리를 해서 이제 납부를 하고 싶으면은 주택에 사는 분들, 이 주택에 사는 분들은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내면 되고요. 또 자동 이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전기요금 납부 기한 4일 전까지, 이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내시고 이제 수신료가 남게 되는데요. 이 수신료는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나 신용카드로 따로 내면 되고요.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분리징수가 이제 결정되기 전부터 여야가 이제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속전속결로 이제 시행이 됐네요. 네. 여야가 이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으로서 재탄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사당은 공영방송 옥죄기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논평을 내고 이제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돼서 국민들의 선택권의 폭이 넓게 됐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요. 분리징수는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사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됐다며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은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따로 내야 되는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만 들리는 나쁜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분리징수 시스템이 이제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뭐 내구 안 내구가 본인의 그 무조건 선택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사실 TV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원래는 수신료를 내야 됩니다. TV를 갖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서 수신료의 3%, 이제 우리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3%면 한 70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70원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요. 이렇게 미납 수신료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향후에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이런 강제 집행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아직은 이제 과도기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뭐 내지 않더라도 한전이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아파트 등 현장 곳곳에서는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이 한전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라.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뭐 한전으로부터 따로 공문을 받은 것이 없다며 서로 지금 내탁 공방을 이어가면서 이 납부를 해야 되는 이제 국민들은 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좀 상황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0년 만에 이제 제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의 이제 혼란이 없도록 빨리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